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도시, 계속해서 번영하는 도시에 대한 꿈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기대이고 희망입니다. 조치원 프로젝트는 이러한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오늘 관계자분 모시고 조치원 현지에서 조치원 프로젝트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제가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저한테 하시지 말고 시민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20일인데요. 오늘 우리 세종시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 3시경쯤에서 우리 세종시 시민 숫자가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시민들로 이제 잘 모셔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새로운 도시, 또 그러면서도 이제 신도시와 구도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도시, 다양한 시민들을 또 잘 모셔야 되는 책임이 더욱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도시의 핵심 가치라고 할까? 저희가 추구해야 될 도시의 이상적인 목표를 전문가께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도시의 핵심 가치도 이게 좀 시대에 따라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 도시 인구가 참 이렇게 증가할 때는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서 주거단지를 건설하고 또 산업단지 건설하고 또 이제 교통 수요가 생기니까 도로 건설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도시 정책의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이제 우리 사회의 경우는 저성장 시대로 왔단 말이죠.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 새로운 큰 대단히 어떤 개발 사업이 중요한 시대를 거의 간 것 같고 대신에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참 우리가 산업사회에 자동차 중심, 자동차 이용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다가 이제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 정말로 좀 쾌적하고 편안하게 걷고 또 생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세종시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신도시 건설 지역에 엄청난 규모로 새로운 이제 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성장 시대에는 조금 그 성격이 다른 이런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 곳에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어두운 그림자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 간에 이제 불균형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21세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평등, 형평성이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지역 간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뭐 이런 차원에서 특히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도시 정책으로서 중요한 가치라 할까요? 그런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가 한쪽에서는 인구도 늘어나고 엄청난 번영과 풍요의 땅으로서, 약속의 땅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소외받고 어떻게 보면 푸대접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치원을 비롯한 여타 지역이 아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자존심을 살려주고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하고 비슷한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도 생성이 돼서 커 나가고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이렇게 성장 발전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에 대해서 쇠퇴하고 사람으로 말하면은 어릴 때 좀 아주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활력이 넘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점잖아지고 또 그러다가 좀 활기를 잃어가는 거죠. 우리 이제 세종시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래 성장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지만 세종시 안에 있는 여러 지역들 보면은 사정이 다 다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청춘조치원 사업 대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원은 1931년도에 읍으로 선택됐거든요. 그때가 어찌 보면은 한 소년기 거쳐서 청년기를 맞이했던 그런 시기라고 본다면은 그 후로 지금 한 80년, 90년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많이 이제 노쇠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말하면은 피가 잘 통하지 않고 활력이 떨어지고 뭐 그런 상태죠. 도시에 있어서도 피가 잘 돌려면은 도시에서 피를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로거든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옛날 자동차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도로들 이용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도로 막히고 교통이 막히는 거죠. 그리고 주차할 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죽어가고 이런 이제 나이든 도시의 모습을 우리 조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도시를 다시 좀 활기가 넘치게 하자 또 젊음을 되찾게 하자는 것이 이제 청춘 조천 사업이고 그 다시 살리는 일 여기 이제 황영 교수님 그 분야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십니다만 그래서 다시 살리는 일을 우리가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아시아 하모니 협동조합이 있습니다만 이 골목길이 옛날 한 50년 전쯤만 하더라도 이 조천에서 가장 활기를 띠던 그러니까 뭐 봉제 산업 같은 게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 되던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보면은 여기 많은 근로자들이 모여서 옷 만들고 이런 봉제 산업에 종사했던 이곳이 그동안에 봉제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목이 아예 방치가 돼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음습한 곳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곳을 다시 되살리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 청춘조치원 사업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이 골목 이제 오시면서 보시겠습니다만 여기 아시아 하모니 협동조합도 있고 바로 건너편에는 주민쉼터 마을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다시 이곳을 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청춘조치원 사업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이렇게 활기를 찾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도시는 도시민들의 삶을 담아낸 그릇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도시민들의 모습 자체가 달라진 거죠. 우리 100년 전, 50년 전에 이 조치원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구성도 달라지고 있죠. 예를 들자면 오늘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곳에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 도시가 만들어져 왔다면은 이제는 세종시라는 신도시가 건설되어오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종시에 입주하고 조천에 있는 사람들이 신도시 쪽으로 이사하고 또 이 자리는 또 새로운 시민들이 오셔서 살게 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 민족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도시민들 구성에 맞추어서 도시를 또 재구성하는 것이 이제 도시 재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특별하면서 이제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뭐 다양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조치원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청춘조천 프로젝트나 그 세종시에서 일어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록화 작업을 좀 진행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작년 말에 뭐 주요 지점들을 좀 선정을 해서 기초조사 이런 부분을 시작을 했어요. 올해도 이제 4번에 걸쳐서 분기마다 주요 지점의 통행량 또는 그 공실률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조천 전체적으로 공실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보면 이게 이제 다만 그 도시가 쇠퇴화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제 똑같이 같이 열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이분들이 이제 더 좋은 곳을 위해서 나가고 더 좋은 공간으로 나가고 그곳에 그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들어가서 살고 이래요. 그래서 공실률만을 가지고 도시의 쇠퇴나 이런 부분들을 따지기는 좀 힘들고요. 도시마다 이제 특수성이 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지표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선택적으로 선정해서 우리 지역만의 그 쇠퇴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작년부터 기초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좀 발전적으로 우리 동네를 그리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또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조사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우리 동네가 이렇게 심각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가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심어주는 작업까지 그 조사에 넣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 교수님, 사실은 저희 신천시계 이슈 토론에서는 도시 재생의 산 역사적 사례로서 청춘조천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처음은 관여를 못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창기긴 합니다만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다시는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을 때까지 그날까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지만 선출직 단체장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자청하다시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단체장 의지는 저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조치원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 공간적 상황, 또 경제적, 사회적 상황 이걸 몇 가지 특징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문제를 극복해야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전문가로서 논평을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김동호 센터장께서 조천 지역의 뭐 공실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사람들의 불만은 일단 절대적인 빈곤에 대한 것도 불만이지만 상대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 불만도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천 지역의 경우는 우선 시청사를 비롯해서 많은 주요 공공시설을 신도시적으로 빼앗겼단 말이죠.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 있는 시설까지 새로 건설할 지역으로 빼앗기면서 거기에 따른 불만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의식,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시민들의 정서로, 조천 주민들의 정서로 이렇게 깔려 있는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일종의 심리적 치유인데 극복할 것이냐 이게 아주 컸던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공공시설들이 빠져나가면서 또 이 지역을 좀 침체시키는 또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그게 기본적인 상황인데 다행히 이준 시장님 부임하시면서 세종시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근본적인 문제다, 근원적인 문제다 해서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1년에 좀 엄청난 예산을 여기다가 배정을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 매주 금요일 오후에 여기 이쪽에 오셔가지고 나눔회의라고 해서 이 주민 대표들 행정과 함께 현안 문제를 쭉 정리해 가시고 또 이 소위 도시 재생 부서인 지금 청춘 조치원과 과이름도 청춘 조치원과로 이렇게 해서
매주 화요일 날 또 화요일이다 해서 행정과 주민 대표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지난주 했던 거 같이 검토하고 앞으로 할 것도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행정과 주민과 또 거기에 전문가도 참여하고 일종의 협치 체제로 이제 운영을 지금 이제 함으로써 하나씩 지금 극복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지역 총괄 계획가로 이제 온 지가 2년째 총 지났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분위기가 약간 정말 살벌하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불만에 많이 차 있었는데 이제 근자에 와서는 뭔가 조금은 이제 달라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 그 피해의식에서 뭔가 조금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비전 같은 걸 좀 느낀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한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이걸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조치원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좀 생뚱맞은 답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신 심리적인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 명칭 자체를 청춘조치원이라는 이름을 쓴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조치원 그러면은 다들 죄송한데 장명을 누가 하셨습니까? 장명을 제가 했죠. 아 그러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들 나이 들어가고 쇠퇴한다는 그런 지역으로도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처방도 안 듣는 거죠. 주민 스스로 이 도시를 젊은 도시로 바꿔 나가야 된다. 또 바꿔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이 먼저 앞서야 다른 모든 일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않게 되면은 무슨 일 해도 효과를 내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이제 3년째 접어듭니다만 지금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 심리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 디자인 대학, 뭐 도시 재생 대학 뭐 이런 이름으로 지금 계속해서 수업을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6기째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초기에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주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시에 뭘 해달라 하는 요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기 말 5기, 6기 이렇게 접어들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때부터는 스스로 뭘 하겠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정도 지원은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시민들의 그 마음가짐, 심리적인 부분이 이제 가장 컸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그런 이제 심리적인 요소는 뭐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하나 보일 때 그 믿음이 가고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둘 수가 있는 건데, 제일 첫 번째는 조치원과 신도시를 비교해 보면은 겉모습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생활 환경 자체, 기본 인프라 자체를 어떻게 바꿔줘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조치원이 길이 좁아서 항상 교통이 막히고 주차할 데 없고 상권 춥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치원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일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도로를 넓히는 일, 조치원 월굴이라 할 수 있는 조치원역 주변을 깔끔하게 또 정리하는 일,
경부선 철도 때문에 조치원이 동서로 이렇게 분단돼 있는데 동서를 연결하기 위한 동서 연결 도로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공공실버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그 집을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조치원의 그 생활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그런 일들부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활 환경만 좋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우선 이 안에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자리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제 발굴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가까이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도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나중에 다 들어서게 되면은 한 300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 또 정부 우리 세종시 애청사 가면은 우리 시청 건물을 쓰던 곳 그쪽에 SB 플라자라고 해서 과학 벨트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거기다가 건물을 또 거기도 12층짜리 지어서 거기는 주로 이제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저 봉산리 서북부 지역에 가보면은 한 7만 평 정도의 지금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택지 개발하면 통상 아파트 짓고 이럴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보다는 먼저 일자리들 유치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어서 예를 들자면은 뭐 축산회관이라든지 정부 산하기관들 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한 반 정도는 좀 그런 기관들로 지금 벌써 채워가고 있거든요. 지금 한 반 정도는 지금 팔렸습니다. 예, 중요한 것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인프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 자립기능 확충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문화예술이라든지 결국은 도시의 주인이 누구냐. 도시민 인간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도시 재생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들이 많던데요. 그렇죠. 그 이제 도시 재생하면은 우선 물리적인 환경 개선도 물론 중요한데 대개는 그런 열악한 곳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해서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또 도시 재생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복지 프로그램을 또 접목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재 쇠퇴한 지역을 일반적인 시장에서 되게 많이 적응력 있는 그런 기능들, 소매점이 뭐 이런 것들은 처음 시작할 때 작동이 안 돼요. 이제 소위 쇠퇴한 지역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문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예술가들은 꼭 작품이 안 팔려도 작품 활동을 하면서 견뎌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창제 활동도 하고 거리도 아름답게 꾸미고 이러면 사람을 끌어모으거든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시장 수요가 생기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되게 거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도시재생에서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잃어버린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는 것. 난 이게 어느 다른 목표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공동체가 살아나면은 그 공동체 중심으로 그 지역을 그들이 서로 살려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재생의 목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이제 도시재생을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과 이렇게 혼동해서 시설에 자꾸 초점을 두는데, 저는 그래서 도시재생 시설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은 시장님은
동의하실 테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또 우리 도시재생센터장한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황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기반시설 부분,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부분도 있고 도시 경제 기반을 구축한다, 자족 기능을 확장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문화예술 얘기도 하셨고 공동체 복원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시장님한테도 바로 드릴 텐데 전시적인 노력, 요즘 부처 간 칸막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업무라고 시장께서는 생각하셔도 각 부처 분야별로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내 업무 아닌 다음에는 죄송하지만 소통이 잘 안 되고 협력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파악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도 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 관련된 부분 재생센터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관련된 그 작업들을 좀 저희 진행을 하는데요. 그 센터가 처음 이제 2년이 안 됐는데 올 한 8월 정도면 9월, 8월까지 8월 정도면 2년이 되는데 이 단계를 3단계로 두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도시재생 이제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앞으로의 2년은 도시재생의 일반화라고 저희가 그 전문가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함께해서 협의를 한 것이 그 특정 부서나 또는 특정 예산만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지역 발전이나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 뛰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해서 도시재생 일반화라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에서 하는 그 일반적인 사업에도 주민 참여, 공동체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뭐 컨설팅 오시는 분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합니다. 이게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특별한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반 사업, 우리가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일들에 그런 개념을 한번 넣어서 하자 이런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을 길러내서 공동체를 탄탄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재생을 이루어내게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윤활유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사업이나 일단의 물리적 시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끌고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해서 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요. 각 부처나 또 그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니까요. 열심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나 국토부 쪽에는 뭐 좋은 네트워크 갖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그러한 도시 재생을 위한 외부 활동은 몇 자례가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것보다 어떤 노력이 주로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첫째 이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지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저는 제일 첫 번째는 청춘조천과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조직을. 예, 조직을.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그 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한 44개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 사업들 보면은 여러 부서에서 지금 나눠서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뭐 부서 수로 보면은 과 단위로 보면은 뭐 15개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일은 각 부서에 쪼개서 맡겨놔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부서가 합심 단계돼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서
청춘정치협과를 맡아준 거죠. 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나눔의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좀 제 의지를 표현해 주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내적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신경을 쓰게 만들고 의회에서 또 이제 시장 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청춘저축과 관련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줬을 거고요. 그 외 대외적인 일은 실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주로 이제 관련되는 부처, 국토부라든지 또는 문화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이런 부처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얻어내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행복주택이나 또 공공실버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국토부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시작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고, 그리고 번암 사거리에서 제공까지 오는 도로 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토부라든지 이런 중앙부처 도움을 얻어서 하는 건데, 실은 그거는 마침 부처가 우리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자주 쫓아다니면서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은 정말 다른 일에 비해서는 오히려 쉬운 일이고, 오히려 어려운 것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주는 거, 먼저 내일이다 하고 앞장서게 만드는 거, 이런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런 일들은 그 지역 총괄계획과 맡아주신 우리 황 교수님이라든지 또 도시재생센터장님, 김동호 센터장님께서 정말 역할을 잘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큰 변화를 보였다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 다문화 다국적 시민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어느 정도나 됩니까? 누가 자료 있으세요? 센터에서 알고 계시나요? 예. 시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만이 넘었고 거의 해마다 16% 이상씩 아마 시민들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춰서 다문화 가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세종 시민의 한 2.7% 정도를 다문화 가족들이 차지를 좀 하고 있고요. 다양한 가족들 중에서 이제 우리 2.7%면 25만에 뭐 한 6, 7천이 네,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네네, 예. 5,500 이상이 예.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나 북한 이탈 주민까지 합쳐서 그렇고, 결혼해서 온 결혼임자 지원을 하기 위한 이민자 여성들은 한 790가정 정도가. 그 통계를 보면요, 이것도 이제 생사님께서 아까 주신 자료 같은데 보면 2012년에 그 309가정이었더라고요. 근데 16년 말에 785가정이면 한 800가정 가까이 된 거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4년 새에. 이런 추세로 보면 제 세종시 인구 추이를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증가율을 보일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수가요. 여기서 영업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시고 네.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보면 그 의상. 외국인 의상이에요. 이건 네. 중국, 뭐 베트남도 있는 것 같고, 일본, 필리핀. 일본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네. 예. 이걸 옷을 대여하고 뭐 돈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는? 저희는 원래 주로 체험을 위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엄마들 이렇게 단체 모이는 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 대상으로 의상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저희 여기 늘어놓은 거 여기 완구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최저화 물품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집에서 만들 수 있게 그런 거 만들어서 가져가서도 다른 나라 것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작년 빼빼로운 날 11월 11일 오픈하기 때문에 아직 계속 개발 중이고 준비 중이라서 지금도 교육청이나 아니면 어린이 협회나 이런데 공문이나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저희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 필요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의사는 저희가 대여는 못해요. 워낙 저희도 이렇게 고가이라고도 하고 비싸서. 네. 그리고 이런 거 좀
문제 좀 많아서 그냥 여기서 있고 저희가 사진 찍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네, 바깥에 나가 예,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장소 중심으로 예. 이제 여러 가지 중앙부처나 또 유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이제 사업을 따오시는데 장소 통합형 사업 이런 걸 추진하시는데 청춘조천 프로젝트에도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이미 실천이 되고 있고 지난번 갔던 외딴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든 곳이죠. 그것이 이제 중간 정도 있고 지금 또 공모를 시도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다며요. 그런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청춘조천 사업 전반적인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제 장소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 재생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환경 개선, 또 일자리 창출, 경제적인 거, 또 복지 문제, 또 문화 문제, 또 여러 가지 생태 환경 문제 여러 분야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도 그렇고 또 지방행정부서도 그게 전부 다 이게 부서가 또 부서가 이제 갈라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것이냐. 사실은 이제 좀 선진국 어느 정도 그 위치에 가게 되면 그 예산을 이렇게 통합을 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싱글 버젯으로. 근데 아직은 우리는 그 포괄 보조금 제작에서 아주 초기적인 단계에 이렇게 놓여 있고 또 지자체에 내려와서도 또 부서가 갈라져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합하는 것은 실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 부처 사업을 함께 그 녹아내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일종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되게 돼서 도시재생법을 만들 때도 그런 장소 중심의 도시 사업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청춘 조치원 사업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어디보다 여러 부처 사업을 정말 장소 중심으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도시재생대학을 해서 이렇게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시에서 하는 조그마한 예산에서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이제 시드마니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행자부에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일종의 대회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응모를 해가지고 또 이게 소위 당첨됐다 해야 되나 아무튼 예,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시드마니를 좀 시에서 지원한다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시 지정에 또 이제 지원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협동조합으로서의 마을 기업으로서의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행자부 마을 기업에 응모를 또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5천만 원,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또 받게 되거든요. 또 받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노동부에 또 사회적 기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또 이 인력을 지원해주는 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계속 이 장소 속에서 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처 사업을 여기다 끌어모아서 융해시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종시 특히 조치원 중심으로 우리나라 어디보다 모범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시장님은 잘 아실 테고 또 도시 재생 전문가셔요. 재생센터장이고 다문화 센터장이신가요? 이분들한테 얘기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 뭐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뭐 다문화 가정이랑 뭐 세종시 시민이랑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종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종시 위주로 아닌 세종시 어떻게 얘기하지? 이외 지역 주변 주변도 뭐 아이들 뭐 뛰어놀 수 있는 뭐 놀이터 같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뭐 산책로도 없고 뭐 운동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세종시 내 안에 그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 그 수준은 아니어도 그렇게 뭐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고 계신 데가 어디세요? 남면요, 연길이. 연기 남면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접수된 겁니다. 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좋은 일도 하시고 부탁도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전이면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기 전이면은 전이역이 있어요. 저는 전이역의 중심으로 좀 세종시에 좀 저쪽에도 좀 풍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으로서는 정말로 여기저기 작은 도서관이나 있는데 그 도서관에 정말 좀 일본 책이나 중국 책이나 그런 다양한 저기 나라의 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 시간이 신천식의 이슈 토론이 50분이거든요. 50분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이나 답변을 듣고 이제 앞으로는 신천식의 이슈 토론이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소 중심적으로 또 프로젝트 중심별로 이제 현장 나가서 진행하고 때로는 스튜디오에서도 할 텐데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공동체하고 주민 참여 이걸 중심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 계신 방청석 중에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첫 번째로 저희 그 아시아머니 사무실을 맡겨서 너무 감사하고 이 사업 영상 지지하시는 거 주제를 가지고 처음 오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아시아머니 여기 사무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디딜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기업도 바꾸려 할 일이 많은데 그 세종시의 복합 그 커뮤니티 센터라고 저희 센터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아시아 하모니가 지금 도서관이라는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북카페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다문화 협동조합에서 북카페를 또 진행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한테 부탁하신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시간 관계로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시장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신천식 이슈 토론 특별 편입니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서 아시아 하모니 협동조합 현장에서 지금 생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런 현장을 직접 찾아주신 신천식 박사님 그리고 이슈토론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청춘조치원과에서 우문현답 이렇게 써붙여놓고 일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수가 있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그 현장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청춘조치원 사업이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 사무실에서 시장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 스스로 가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청춘조치원 사업이고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 본질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전혀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하기보다는 지역 내에 우리가 정말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쭉 말씀하신 장소도 있고 여러 공간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지역 내에 보면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꼼꼼히 따져서 들어가 보면은 그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들을 잘 찾아내서 발전시켜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시가 함께하는 것, 그것도 시민들이 앞서고 시가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오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가장 뜨거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좀 얼얼한데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오늘은 마무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로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